지금부터 양서고등학교 2학년 경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경제를 담당하게 된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딱딱한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경제 원격 수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늘 그래 왔듯이 인터넷 강의로,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리엔테이션만큼은 선생님이 매년 매 학기 새로 진행하면서 PPT를 좀 예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돈을 선생님이 지불하고 예쁜 템플릿들까지 많이 사서 이렇게 좀 제작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 PPT를 좀 주로 띄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격 수업 기간이 선생님들의 적어도 선생님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IT 활용을 하여서 정말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찍는 날짜는 원격 수업 시작일인 4월 16일 오후 4시 30분이고요. 입학 홍보실에서 선생님 혼자 노트북을 켜놓고 지금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조회 때죠. 2학년 1반 친구들 잠깐 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조회 때 2학년 2반 친구들 잠깐 줌 조회 때 얼굴 비쳤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많이 못 봐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얼굴을 오랜만에 봤을 때 반가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하여튼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단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진도 계획, 그리고 1학기 평가 계획과 경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 선생님이 작년에 지금 3학년 선배들 1년간 가르쳐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는 미리 좀 알려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놓은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거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기간의 유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에 대한 전반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고 싶네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연락이라도 한 번씩 해서 다들 잘 살아있는지 생존 신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재밌는 게 2강, 3강은 선생님이 먼저 찍었어요. 근데 조금 변경사항도 많고 수정사항도 많고 그래서 OT만 일부러 개강 직전에 다시도 아니고 아예 그냥 개강 직전에 OT를 제일 먼저 찍습니다. 그만큼 나름 공들인 OT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 OT가 곧 1시간짜리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을 걸로 생각해요. 물론 선생님 경제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고맙지만 대부분 여기 중에만 있지 않을까. 경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사회탐구 과목 중에 9개 중에 9등 선택이라던데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들어야 하니까 들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 2반에 편성된 인문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필수로 들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듣는다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을까봐 이거를 선생님이 타파하는 게 오늘의 또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경제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경제라는 과목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교육과정의 일종의 지침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요. 읽어보면 경제 과목은 현재 경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경제 과목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책임있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한다. 경제 과목에서는 이를 위해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론 체계를 실제 생활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실의 경제 문제를 사회 현상의 전체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과 방법을 모색하고 경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경제 과목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와 인식 능력에 맞게 이론과 현실, 사실과 가치, 내용과 방법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경제 인식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다. 또한 경제 과목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우리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와 경제 현상의 상호 관련성을 실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경제 생활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경제 과목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경제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과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쟁점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우리 아마 평생 이거 읽어볼 일이 없을 테니까 시작하는 마당에서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제 선생님의 수업에 좀 녹여내려고 선생님도 많이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선생님의 수업을 좀 녹여내고 싶어요.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경제 과목의 성격 중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네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이에요. 책임있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하자. 선생님은 사실은 사회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이 되면서 뭐 여러분들의 통합사회도 가르쳤고 경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치와 법,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사회 선생님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이 고등학교 때 배운 사회 과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경제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결국엔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 생활이란 거 알잖아요. 이미 생산, 분배, 소비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분명히 다 하게 될 역할이다 보니 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경제 시간을 통해서 이번 2학년 동안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론 체계를 실제 생활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공부를 위한 공부로만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표현이 뭐 선생님도 그랬지만 학생 생활에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학창 시절 때 굉장히 크다라는 건 선생님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경제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웠으면은 정말 이 현실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다양한 주제들 또 다양한 경제 테마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테마들을 배우면서 아 이런 내용은 이런 거구나. 정말 나중에 되었을 때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선생님 진짜 이제 뉴스를 볼 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회 과목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1년 동안 경제를 배우면서도 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경제 과목이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선생님의 수업 방향, 방침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의 목표인데요. 이 나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많이 얻어가고 배워가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되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이 요구되는 게 조금 달라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통과정이라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한국사 이렇게 국민의 기본, 기초의 자질을 다지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의 목적이었다면 이건 선생님 때도 그랬어. 내가 고등학생 때도. 근데 2, 3학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심화된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 학교에서. 그러면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좀 많이 심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시간 동안 이 듣는 또 배우는 과목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되면서 계속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방향, 사회 과목의 특성인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 경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만 앞에서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까봐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경제 수업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경제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국어 비문학. 예, 특히 경제지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해 안 가요 뭐 이런 얘기들, 뭐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혹시 평가원에서 좀 사회 지문 중에 경제 지문이 어렵게 나왔던 적들이 있었고 그걸 아마 풀어본 적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야. 뭐 오버슈팅 문제랄까? 아니면 재작년 수능 문제 BIS 지문, 작년이었나요? 뭐 어쨌든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수능 국어 영역의 비문학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할 때 그 부족함이 없는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목적인지라,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거는 지양합니다, 출제를. 왜냐하면 특히 이 2학년, 3학년의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방침이 선택 과목이니까 어떤 과목을 배운 친구들이 더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오버슈팅이나 BIS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경제 과정 안에서는 포함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대학교 고학년 과정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개념들인데,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경제 과목이 선생님이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대학교의 교양 과정까지는 배운단 말이에요. 대학교 교양 과정의 한 3분의 2 수준까지, 그리고 양으로 따져도. 그랬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원리,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 경제나 국가 경제의 환율에서도 이게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은 일단 여러분들이 몸속에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을 읽을 때도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사회탐구 현재 압도적인 꼴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또 경제 응시자수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1년간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의 약간 욕심인데요. 어떠한 임강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싶다는 선생님의 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비문학이든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하든 어떤 과정에서든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저는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서도 힐링이 되는 과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은 사실은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고 우리의 실력을 늘 언제나 닦아야 되는 과목인 건 맞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이 또 중요한 과목이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꼬박꼬박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람인지라 질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경제를 공부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씻겨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경제 시간 너무 기다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참 선생님이 욕심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런 거창한 목표를 또 세우는 것과 또 안 세우는 것과는 선생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번 1년 동안 우리 1년 이미 서로 본 사이고 2년째 보고 있으니까 또 마음 편하게 같이 이런 것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 대신에 진짜 너무너무 듣고 싶고 경제 공부하는 게 기대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경제 과목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첫 번째 PPT에서는 선생님이 매년 내가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온 그런 사진들을 막 하면서 막 소개도 해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참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홍콩 마카오를 겨울에 갔다 오면서 올해는 조금 해외여행을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 진짜로? 근데
어쨌든 올해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어요. 보충 수업도 겨울방학 때 처음 해봤고, 그 다음에 양평 지역 친구들 왜 처음 들어왔을 때 특강하잖아요. 올해는 사회도 있었어서 그 수업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또 이사를 갔거든요, 집을. 좀 옛날에 비해 약간 확장해서 또 가고 막 이랬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겨울방학을 여러분들 생기부 쓰느라 또 진짜 많이 잡아먹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여행을 못 간지라 선생님이 그런 얘기보다는 경제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다음 두 번째 이제 경제 과목의 단원과 진도 계획을 한번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은요, 우리 경제 총 5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이 이제 대단원, 오른쪽이 소단원이고요. 중단원이고요. 그랬을 때 1단원은 선생님이 그때도 영상 강의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 뒤에 배우는 4개 단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말하자면 경제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혹은 경제학적인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단원 2단원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경제 파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제 주체 배웠잖아요, 여러분.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가계랑 미안합니다. 가계랑 기업이 2개의 시장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랑 뭐?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 선생님 지금 되게 수업 톤으로 하고 있지만 나름 여기 내가 입학 홍보실에서 혼자 지금 스탠드에 서가지고 진짜 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원맨쇼를 하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 즐겁게 듣고 있어 줄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할게요. 자, 가게랑 기업은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을 기반으로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시장이라고 하고 그 시장에서 가게라는 주체와 기업이라는 주체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단원이 2단원 미시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단원 거시경제는 거기에 이제 정부가 낍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게 또 미세하게 보는 미시경제, 즉 하나의 개인과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거대한 측면, 다시 말해서 국가 단위에서 이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거시경제 파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2단원, 3단원이 그래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제학과 나중에 지망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가장 기본,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은 이제 경제 주체가 넓어집니다. 외국까지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외국과의 거래할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4단원에서 나옵니다. 국제경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단원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중요하게 된 부분이죠. 금융에 대한 파트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소득도 벌고 그다음에 생애를 살아갈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하는지 돈의 융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금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원은 역시 또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 목표를 우리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또 넘어갈게요. 1단원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적, 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2단원 미시경제였어요.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미시경제의 가장 기관은요 시장이고 그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학문을 배우면서의 어떤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생산물 시장인 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금융시장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 실패까지도 다루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단원 거시경제 파트에서는 국민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순환과 함께 경기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되어 있고요. 4단원 국제경제 파트에선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관계를 파악하고 무역의 필요성과 무역정책을 학습한다.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작동 원리와 국제수지의 변화를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5단원에서는 개인은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 저축,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금융상품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줄은 우리 논술 문제였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연금 같은 금융상품의 특징을 자산관리의 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얘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얘들아, 이 대단원이 보면 느끼겠지만 서로 완전히 다 다른 내용의 분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여러 분야들에 대한 각각의 것들을 서로 맛보기식으로 조금씩 배운다. 이게 고등학교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내가 왜 역사 같은 과목은 중간에 이제 뭔가 빵꾸가 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단원이 워낙 서로 다른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애시당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단원을 조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음 단원에 크게 영향을 주고 또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그게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거냐? 너무 간단합니다. 1학기 1차 지필고사까지 1단원 나갈 거고요. 1학기 2차 지필고사까지 2단원 나갈 거고, 2학기 1차 지필고사까지는 3단원, 2학기 2차 지필고사는 4, 5단원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학의 각각의 분야를 아예 그냥 딱 시험 범위에 맞게 딱 분할해서 우리가 배울 거니까 뭐 시험 범위가 조금 중첩되지 않도록 또 선생님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각각의 그냥 분야를 독립적으로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4, 5단원 다 나가면 2학기 2차 지필고사는 너무 범위가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5단원이 교과서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면 진짜 양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선생님이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나 간략한 거 위주로 좀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5단원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당연히 공부해야 될 양은 공부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막 2학기 2차 지필고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곱하기 2인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학기 평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도 써놨지만요. 사실은 지금부터 평가 계획을 말하기에는 매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원격 수업, 우리 온라인 수업이라는 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제 정해가지고 원격 수업이라는 말로 모두 다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교육청 지침으로도 계속 이제 오고 있지만 아직 이제 지필고사를 어떻게 실시할지, 정말 학기에 한 번만 실시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행평가가 40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내려온 공문 중에 하나는 2020학년도에 1학기는 여태까지 학기랑 좀 다른 점들이 많잖아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반드시 40%는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이번 학기에는 일시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현재까지의 비율은 선생님 요렇게 정했어요. 1차 지필고사 35, 2차 지필고사 35, 수행평가 30. 근데 만약에 원격 수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1차 지필고사도 못 보고 학기에 한 번만 지필고사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필고사랑 다시 수행평가의 비율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동적이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변경되는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때그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비율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근데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랑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요. 지금 사실 말하는 발언들에 있어서 다른 때에 비해서 별로 안 그런가? 근데 만약에 원격 수업을 4월 정도까지만 하고 5월쯤에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 비율대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1차, 2차 지필고사는 객관식 70점, 논수령 30점 만점으로 100점짜리 시험지로 보게 됩니다. 객관식은 그때그때에 맞게 18에서 20문항 사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수령은 이건 픽스입니다. 이 30점짜리를 6문제로 해서 4점짜리 문제 3개, 그리고 6점짜리 문제 3개. 요거는 1, 2학기 1, 2차 지필고사 공통으로 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 형태로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30점은 논술 10점, 면접 10점, 신문기사 활용수업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배들한테 경제 면접 진짜 막 뭔가 욕을 들었거나 혹은 신문기사를 하는 게 너무 막 힘들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수행평가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제 능력을 다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능력도 좀 같이 키워주고 싶고, 생활을 좀 바라볼 때도 경제에서 배운 거를 많이 적용하는 연습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수행평가들이 필수적인데,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의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등교 개학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1차 지필고사 긴밀한 연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1단원과 좀 긴밀하게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단원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지금 원격 수업 기간 동안 1차 지필도 대비를 하고 수행평가도 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특히 이제 이 경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70명의 문과생과 47명의 이과생인데, 문과생들한테는 선생님이 항상 주문을 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문과생은 얘들아, 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떠한 진로와 미래를 가지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말하는 수행평가인 면접, 그리고 글 쓰는 수행평가인 논술, 요거는 2학기 때도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들로 또 계속 말하는 수행평가, 글 쓰는 수행평가는 계속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항상 우진쌤과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경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능에서 경제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를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내신이 잘 나온다라는 건 지필고사도 잘 보고 수행평가도 잘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필고사를 잘 치르는 방법은 뭐 너무 당연하게 다 아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막 다른 과목에 치이고 막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원칙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와 개념 프린트에 나온 개념 내용을 제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경제 교과서와 선생님이 나눠준 개념 프린트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뭐 단권화를 하는 걸 선생님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노트를 한 권 만드는 걸 추천하는데 그게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뭐 단권화 노트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사회 공부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문제 프린트는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 이 문제 다 풀고 맞고 틀리고 땡이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고 있어야 되고, 체화한다는 거는 몸에 이렇게 습관을 들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눠준 문제 프린트에 특히 지금 올라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2학년, 3학년의 모의고사 혹은 평가원 문제들의 어떤 기출 문제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는 왜 맞고 이 선지를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내가 맞았으면 왜 맞았고 틀렸으면 왜 틀렸고 이 선지는 왜 동그라미고 이 선지는 왜 X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잘하는 방법은 글 쓰는 수행평가, 논술 문항은 선생님 작년에도 우리 해봤지만 나는 항상 논술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주제를 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한 주제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논술문이 나온다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결국 준 논술문 자체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야지 그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술을 준비하면서는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최대한 아는 것들을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자세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논술, 그러니까 논술 중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이라면은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갖고 오면 올수록 훨씬 더 좋은 논술문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글이 짧은 것보단 긴 게 당연히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글 쓰는 수행평가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과로 대학교를 진학할 친구들은 대학교 시험이 우리 논술 수행평가 진행하는 것만큼 정도로 모든 과목이 이제 다 치러지게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지, 미리.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찌 보면 앞으로 그 후에 4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또 잘 쓸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말하는 수행평가, 뭐 토론 및 발표 등을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이야기해보고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수행평가는 당연한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잘 말로 있어 내 걸 표현하느냐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 준비하면 잘 준비할수록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 추천은 뭐냐면, 기숙사에서 내가 이제 그 면접에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로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선생님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질문도 해보고 서로 답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많이 말해보는 사람이 또 이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사 이슈, 어차피 우리 신문 기사 관련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경제를 배우는 목적이 또 생활과 긴밀한 연관인지라, 그래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접해보고, 만약에 뉴스 같은 거 맨날 이제 우리 다 아는 사이니까 그 독서실에서 타사 같은 거 할 때 맨날 웹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연예면, 선생님도 연예면 보는 건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보다가 한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경제 기사를 보면서 아 요즘 경제는 이렇구나, 요즘 경제 상황은 어떻다더라, 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망이 예상된다던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본 소득을 얼만큼 주었을 때 얼만큼 이게 도움이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신문기사 같은 것 좀 많이 찾아보시고 뉴스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이 경제적 감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그리고 이제 수능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대로 준비하면 되는데, 경제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요,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경제 공부를 이미 개념으로만 따지면 100% 가까이 선생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거니까, 일단은 2학년 1, 2학기 동안 내신을 정말 잘 챙겨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다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대로 기출문제 준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리한 다음에 그해 출제 경향 분석하고 그해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적인 모의고사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 30분 동안 20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은 여러분 3학년 때 가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이 2학년 때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이 몸속 어딘가에 그런 경제학적 마인드와 경제 개념을 잘 탑재해 놓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신 잘 준비하는 것이 밑바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미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경제를 배우는 2학년 동안 다음 팁사항을 꼭 실천해주세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이 팁들은 작년 경제 내신에서 우수한 성적, 다시 말해 경제 내신에서 1, 2등급 받았던 그 선배들, 그 선배들을 내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배운 경제 개념은 당일 복습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할게. 우리가 배우는 단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단원이 2단원 미시경제랑 4단원 국제경제를 조금 처음 받아들이는 경제 개념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3단원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조금 표 분석하고 이 수치와 좀 편해지기 위해서는 좀 연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 숙지를 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배운 개념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선생님하고 그날 배운 것들은 좀 그날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로 하냐면, 누가 이제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선생님, 그러니까 나인 것처럼, 박우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옆에서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에 대해서 숙달해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문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작년에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선생님을 막 귀찮게 해서 막 내가 이제 너 얼굴만 봐도 막 진짜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학생인데, 그리고 양성호 학생이 그런다고 선생님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요. 어쨌든 내가 너 얼굴만 봐도 또 질문하러 왔니?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질문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질문의 양과 질이 성적과 비례를 하더라고요. 뭐 알겠지만 선생님은 야근도 많이 하고 뭐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남아있는 시간도 되게 많고 하니까 뭐 저녁 시간이든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하러 오시면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다른 심화된 질문을 하려면 결국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고 많이 질문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습실 같은 데서 작년 선배들이 좀 욕을 많이 한 걸로 들었어요. 이 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 자습실에서 선배들끼리 모여서 한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 선에서 막 토론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타임 시간, 쉬는 시간 활용해서 혹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좀 많이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또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라건대는 1년 동안 경제를 하면서 정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한번 놀라는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와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네? 나는 선생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놀라운 질문을 선생님한테 올해 좀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경제 개념 정리를 본인만의 노트로 좀 담거나 하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교과서와 개념 프린트에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단권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금 준수해 주세요 라는 것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OT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원격 수업 기간 동안 경제 수업은 A반은 월요일, B반은 수요일, C반은 금요일인데요. 이 선생님이 지금 요거 OT를 촬영하는 4월 16일이 딱 온라인 개학 날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앞으로의 차시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차시라는 거는 한 교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C반은 당장 이제 내일 1에서 3차시 4월 17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A반 월요일, B반 수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얘들아 이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월수금의 수업들은 반은 최소 당분간 3주 동안에는 빠질 일이 없어요. 어린이날이 껴있는 것도 아니고 석가탄신일이 껴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일은 이미 지났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월수금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차시에 대해서 그 주의 모든 학생들이 A반이건 B반이건 C반이건 다 듣게 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지금 이 진도표대로 봤을 때 금요일에 들은 C반 친구들이 제일 먼저 경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앞으로 들어야 될 3개의 강의를 유튜브랑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같이 우리 2주 동안 했던 것처럼 올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주의 공지사항에 봐야 될 프린트 자료, 개념, 선생님 프린트 자료면 알잖아. 니네 개념 개념 프린트든지 문제 프린트든지 그치? 그랬을 때 그것들을 목요일 저녁에 공지사항에 올릴 거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목요일날 올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이제 또 3강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준비해서 촬영하고 요 과정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상 업로드하고 자료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거를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또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출석 체크인데, 경제의 경우 출석 체크는 완강률, 진도율, 강의를 들은 시간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제시한 매 차시 과제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를 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는 이미 EBS 온라인 클래스를 양서고의 모든 학년, 모든 수업 중에서 제일 먼저 한번 써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이미 여러분들의 완강률이 좀 천차만별이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수업 4개를 다 듣고 와야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 온라인 클래스에서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해서 그걸로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의 강좌 관리를 들어가면 진도율이랑 이런 강의를 들은 시간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 어차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수업만큼은 과제로 평가를 할 건데 뭐냐면 수강생들은 경제 3개 차시를 다 듣고요. 어차피 우리 하루에 다 듣잖아요. 그리고 매 차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하나의 글로 완성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의 과제 제출 게시판을 선생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이 A반이건 B반이건 C반이건 그 각각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2학년 몇 반 누구누구누구 1주차 과제 제출합니다 라는 글을 제목으로 하고 그 제목에 이제 글 안에 그 1차시, 2차시, 3차시에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잘 이수해서 올리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막 엄청 어렵거나 뭐 심한 문제들이 나오진 않고 그날 그 차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 차시 해야 될 과제를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절대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강의를
끝까지 들은 학생들만 올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 차시마다 어떠한 그 과제가 나오는지를 잘 기억해 두고 그것들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과제를 올릴 때 그러니까 3개가 올라가야겠지? 매 차시 과제 3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과제를 올리시면은 1차시, 2차시, 3차시에 관련된 그런 과제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내줍니다. 1차시 과제는 뭐냐면 지금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차시 과제는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제를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 느낀 점? 목표나 다짐을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길진 않아도 좋겠지만 또 너무 짧지도 않았으면 좋겠거든. 여러분들이 재량껏 좀 쓸 수 있는 만큼 써줘서 경제를 공부할 때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이런 태도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한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올리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은 못 봐요. 글 쓴 여러분하고 선생님만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약 50분까지는 안 갔으려나? 아무튼 좀 꽤 긴 시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2차시, 3차시는 선생님이 미리 찍어서 하는데 50분이 안 돼요. 각각 차시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2차시, 3차시는 전부 다 교과서 진도 나가는 거니까 이번 주는 따로 프린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 어떻게 교과서에선 서술하고 있는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원격 수업으로 OT를 진행했지만 또 언제까지 원격으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하지만 그 기간까지 화이팅해서 우리 좀 경제 수업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 선생님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또 바로 학교 온라인 말고 이 등교 계약해도 또 이어서 잘 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시 경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차시, 3차시 교과서 수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는 셈 치고 선생님한테 연락도 좀 해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